자, 어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요즘 이 재판에서 검찰 측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청에 있는 정 전 실장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이제 4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먼저 정 전 실장 측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보시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의 사무실에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나의 사무실이 있는데 돈을 어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직원들의 포위가 돼 있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CCTV 있고요. 보는 눈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유동규로부터 수천만 원을 내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부인을 해왔죠. 그런데요, 어제 법정에서 검찰 측이 그 당시에 정 전 실장 측 사무실, 그다음에 시장실이 있었던 2층에 배치도를 스크린에 법정에서 딱 띄웠답니다. 검찰 측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시장실이 저렇게 있고 정진상의 자리는 저쪽에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바로 앞에 CCTV가 있었고 바깥에 CCTV가 아까 총 3대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구자룡 변호사님, 지금 이거대로라면 정진상 실장 측 자리가 CCTV가 지금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 회의실 앞에 있는 CCTV와 정 실장의 자리는 정 실장 자리가 안에 쓱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CCTV가 정 실장의 자리를 비추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는 정 전 실장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또 제가 보기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 있는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첫 번째로 뇌물을 받은 횟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부각되고 있는 거는 정진상 실장 쪽에서 유의미하게 반박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다고 해서 나머지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 사실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이 의미가 있는 거는 보통 형사사건에서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때만 의미가 있고 심정적으로 그랬겠느냐, 이거는 사실 유효한 방어 논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배달 사고 이런 말 뇌물죄에서 많이 듣잖아요. 배달 사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심지어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하도 수시로 주다 보니까 직접 주는 것도 이제 귀찮아요. 그래서 비서나 운전기사 통해 가지고 돈다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공범 사이에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리 있겠냐, 그렇게 줬겠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면은 이거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처음에 그 CCTV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여기서 충분히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작동이 되는 상황에서도 사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배치도에 의해 가지고 파티션까지 높게 쳐져 있었다면은 사각도 있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자료들이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건 또 한편으로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비서 통해서 전달해서 집무실로 가가지고 전달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을 민주당 쪽에서 아예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정진상 실장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검찰 측이 그 당시 성남시장실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었던 2층의 배치도를 스크린에 띄우면서 정 전 실장 측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반박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또 정 전 실장 측의 이러한 반응에 이렇게 반박을 해왔는데 그 목소리가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실까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성남시장실의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시장실의 CCTV를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자, 어제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의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법정에서 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복도 방면으로 향해 있던 정진상 자리에는 높은 파티션이라는 게 쳐져 있었습니다. 구조상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정진상 씨가 그 당시에. 이거 텍스트로 보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배치도 한번 보여주세요. 배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진상 자리라고 표기돼 있죠? 저 앞에 높은 파티션이 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진상 실장을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앞에 파티션 높게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CCTV는 뭐 시장실 안에 있는 CCTV가 정진상 씨 자리를 비추는 건 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회의실 앞에 있는 CCTV가 정진상 자리를 비춰야 되는데 지금 자리 구조상 사각지대다. 내가 정진상 실장한테 2013에서 2014년 사이에 4천 줬다니까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김수경 교수님 이 배치도 보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요. CCTV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참이라면 그게 참인 진술이면 저런 이야기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CTV가 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전국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CCTV 있는데 범죄가 안 일어납니까? 범죄는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작동했는지 안 작동했는지를 검찰이 규명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CCTV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티션이 높게 있었고 그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의 정진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CCTV가 설령 잘 작동했다 하더라도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정진상 측에서 얘기하냐? 마치 CCTV가 작동했다는 걸 우리가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정진상은 죄가 없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CCTV가 작동했어도 범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CCTV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유동규 씨가 어제 또 법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정진상 사무실에 아까 그 배치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무실에 사람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회의실로 자리를 이동시킨 이후에 정진상한테 옆자리에 앉아서 주머니 같은데 돈 봉투를 넣어줬고 오른쪽 주머니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그걸 빼서 안쪽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직원이 없을 때는 정진상 자리 우측에 여닫이 서랍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돈을 좀 찔러줬습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배치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람이 있을 때는 정진상 자리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씨가 저 옆에 바로 회의실 보이시죠? 회의실에 자리를 옮긴 후에 그때 정 전 실장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인가? 거기 돈을 넣어줬다. 그러면 정 실장은 그걸 꺼내서 본인의 안쪽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없을 때는 저 정진상 자리 보면 서랍장 있거든요. 거기에 돈 봉투를 넣어줬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유동규 씨가 어제 증언을 했고 검찰도 이런 배치도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CCTV라는 걸 설치해두면 항상 켜놔야죠.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껐다 켰다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그냥 마케팅 홍보용의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직 재판 중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유동규 씨도 주지 않았던 돈을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언제 어떻게 줬다,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줬다, 얼마를 줬다, 서랍에 넣었다 이런 말을 꾸며내기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하. 준 사람은 자기 기억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그런데 저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는 이제 검찰이 저런 배치도까지 뛰어가면서 정 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걸 반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배치도의 뭔가 저런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정 전 실장이 계속 좀
돈을 안 받았다라고 부인해 나가기가 좀 그 전략이 좀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배치도라든지 CCTV가 존재했는지 작동했는지 여부가 이번 뇌물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말씀 계속 나눴던 것처럼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있었다라고 해서 뇌물을 못 받는다 이런 명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CCTV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성남 그 당시에 그 시청에서의 시장실이 열린 시장실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던 열린 공간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준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요. 그중에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주었다라는 이제 증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하면 CCTV가 있으면 공개될까 봐 계단을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시에는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성남시청에 CCTV도 달려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 와서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준다라는 사실이 과연 진술이 앞뒤가 맞느냐 이 부분도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CCTV가 가짜였다라는 걸 정진상 실장에게 또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전문 증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CCTV가 정말 작동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지만 일단 예. 그것을 떠나서 과연 변호인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가지 지금 진술들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